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면철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한반도 평화포럼과 함께 국회 평화포럼의 핵심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김경엽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이정철 교수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 의원을 맡고 있고요. 국회 지금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부천 원미갑인데요. 태어나기는 여기 전남 자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3선 의원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관련된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후속 작업으로 지금 현재 국회 평화외교포럼이라고 여야 50명의 의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여야 다 합쳐서. 그래서 국회 최대의 개파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는 좀 연구하고 함께 의원 외교 활동도 펼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포럼이 마치 또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된 주제가 잡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우리 김현철 전 장관님이나 아침에 오전에 일찍 했던 문정인 교수님, 문정인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라서 저희는 그냥 상황 판단하고 지금 현재 뭐 돌아가고 있는 상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전에 장관님 기조 발제하고 문정인 이사장님 토론 들으면은 뭐 거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뭐 김경엽 교수님께서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또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시고 또 유럽 의회하고의 그런 다녀오신 또 소감이나 느끼신 바가 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또 자세한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최근에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지만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남북 관계의 교착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 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엽 의원님. 네, 우선 뭐 지금 핵심이 한미 연합훈련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 안보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훈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 과거의 연합훈련이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바라보는 시각은 북을 위협한다라고 보고 있는 면이 상호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거지요. 물론 과거에는 이제 대북 침투 훈련, 뭐 참수 작전 이런 공격형 훈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 등등이 추진이 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은 성격이 이제 방어적인 훈련, 기본 훈련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남북 관계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CPX 훈련,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죠. 지휘소 훈련 중심으로 하고 대거 병력이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생략을 했죠. 그리고 대규모 훈련보다는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훈련 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아쉬웠던 게 우리가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도 합의가 돼 있는데 그 후속 작업으로 이 군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상호 여기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남북이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훈련의 기준이 마련이 됐더라면은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직 그러한 기준 자체가 마련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북은 과거의 시각으로 적대적인 행위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방어훈련, 안보훈련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데서 일단 시각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지금 가장 큰 변수죠. 남북 간의 한라인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에 첫 번째 과제인데 이 문제를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후반기에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8월 말쯤 우리 훈련의 말쯤 가서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일정 정도의 대응하는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남아있는 과제고 큰 일정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빅딜 같은 형태의 큰 형태의 딜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내년 2월 달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북경 동계올림픽에 물론 미중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른 변수는 좀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평화 분위기가 일정 정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정 정도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적인 지원이나 내지는 이런 문제들은 여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요건을 조성해 줄 수는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인 어떤 진전을 위한 이런 정도의 계기는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 금년이 지금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됐는데 이 지금 휴전 상태죠.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지요. 이 휴전 상태를 어떻게 전쟁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끝내는 상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인가와 이걸 계기로 해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이 한 트랙이 주로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게 상호 진전되는 정도가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문제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과 별개로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전전시키는 여건으로 또 하나의 트랙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 국제사회의 여론들과 함께 가면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건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간다면은 이 하나의 이 트랙이 아까 말씀드린 북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고 하는 물려있는 이 트랙을 견인해내면서 일정 정도 진전도 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답변 시간을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정치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예, 중요한 말씀이시니까요. 지금 현재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정세 불안정을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계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엽 의원님은 최근에 이제 국회 평화외교 포럼이 미국에 또 갔다 왔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군사 분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큰 틀에서 이 종전선언의 중요성이 그만큼 또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또 미국 의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 다녀오신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정도와 진전의 정도와 미국의 제재 완화의 정도를 어떻게 1단계에서 합의를 할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죠.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대화를 하기 전에 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그리고 동창리 ICBM 발사대 해체 미군 유해 송환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입장인 거고요. 미국은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일정 정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는 조치가 내려져야 거기에 맞는 제재 완화의 정도를 결정을 하겠다. 단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핵심은 지금 앞에 우리 이정철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지금 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광물 자원의 수출 허가 허용 그다음에 생필품과 정제유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 정도의 제재 완화 조치도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북한도 그 다음에 거의 우리도 그 상황은
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에 거기에서 합의됐던 게 단계적 점진적 해결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이제 가능한 수준이 뭐겠느냐. 미국은 이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안을 절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 조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그 미 연방의회에 연방의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물론 중요한 내용은 5월 한미 정상회담 하기 하루 전날에 발의가 됐던 미 연방 하원에 발의가 됐던 한반도 평화법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법의 내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 주로 이게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미 연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입니다. 이것을 발의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일정 정도 이런 정도의 조건이 먼저 추진이 되는 게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고 하는 북미 간의 어떤 딜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그것이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선 핵심은 이제 그 종전 선언인데요. 이 종전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끝내고 지금 휴전 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법안에 지금 그 서명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12명 정도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이것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방 의원들은 상당 정도로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연방 의원들이 한반도 문제를 잘 모릅니다. 미국의 국제 외교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차지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은 상당 정도의 그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 공화당에도 입장이 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요. 내부에 공화당의 주류는 과거에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네오콘입니다. 분산복합체, 무기 만드는 분산복합체. 이 네오콘의 물론 영향을 민주당도 일정 부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공화당의 실제로 좀 주류였죠. 여기에 지금 이제 최근에 공화당의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가 일정 정도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에 이미 알려진 것은 북미 간의 종전선언에 대한 실무 협의가 상당 정도로 진전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종전선언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판에 계속 요구가 커지면서 존 볼튼의 주로 네오콘을 대표하는 존 볼튼의 방해 전략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화당 내의 비주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좀 다른데요.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의 비주류 쪽의 의원들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방위비 분담을 줄인 것으로 국내에 대한 투자,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공화당 내의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존재하고 지금 얘기했던 미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을 일정 정도 좀 줄여서 그 비용을 국내 일자리, 국내 투자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 약간 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룹은 네오콘입니다. 네오콘. 군산복합체. 여기는 왜 반대하시는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무기 팔아야 되죠. 무기 팔아야 돼.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한국전쟁이 이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상호 적대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왜 이 당연한 일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내에도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일본의 극우 세력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 그런데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이유는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종전선언을 주로 반대하는 그룹들은 네오콘 중심의 군산복합체이고요. 일본은 극우 세력입니다. 이 남북 간의 적절한 대결과 긴장을 이용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그걸 이유로 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고 국내에서도 역시 이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결을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 왔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안들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연방의회에서 바로 이게 법안으로 이제 발의됐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영국 의회에서 지지 결의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요. 제가 이제 그때가 유럽 의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의회에도 이 종전선언 결의안 문제를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국제적인 여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냉전의 형태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끝내는 노력은 국제사회에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 자체가 북한을 좀 더 안심시키면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명분 자체를 약화시키고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내년 2월 달 계기로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은 일정 정도 그게 한반도 문제일 것이고 특히 우리 남북 간에도 북경 올림픽에 같이 함께 참여한다고 했을 때 뭐 단일팀 구성이나 그 다음에 공동 입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제동을 거는 반대를 하는 그룹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또 국제적인 여론으로 한국 전쟁을 여기에서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우리가 정부의 외교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원 외교, 그 다음에 공공 외교 전략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그 미 연방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금 그 한반도 평화법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단체들, KPEC이라고 하는 민주참여 포럼들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의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서명이 지금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것도 가장 크게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미국 내 우리 교민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국내의 7대 종단을 포함해서 약 360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그 다음에 국제평화운동 단체들 약 한 60여 개 평화운동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배지로 지금 달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협정 추진, 이 지금 캠페인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여론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미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고요. 그 중국도 이미 지지 입장을 이미 밝혔고 지금 하나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미 행정부의 사실 실행만 결단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정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종전선언을 이루어내면서 지금 현재 이 북미 관계를 일정 정도 풀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엽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악화되는 현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또 사실은 2023년이 되면은 휴전협정 70주년이 됩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종전의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 미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면서 성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묘한 어떤 변화들을 포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안보 개념의 변화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둔 시기이고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논의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외교안보 분야의 이 공약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에 대개 이제 평론가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추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흔히들 얘기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당장에 그리고 어떻게 실행해 갈 거냐라는 실행 방안을 연구하는 게 대단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통일을 하면은 통일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손실이 굉장히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들었고요. 반드시 꼭 남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는 흐름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봤을 때 핵심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지금 현재 K뉴딜이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 일자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다면은, 또 하나의 방안은 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경제적 성장과 이 캐파를 넓혀갈 것이냐, 키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쭉 제가 진보의 성장 전략 거기에도 이제 책을 쓰면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과거의 낙수 효과 이론에 기초해서 이윤주도 성장, 소위 말하는 이 성장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향후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로 떨어집니다. 예측이 그렇습니다. 10년간 1%. 소득주도 성장, 포용 성장 플러스 혁신 성장이 성공하면은 약 한 3%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연구기관들의 결과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플러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제 이름이 경협이라서 항상 제가 경협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플러스 1.7%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IBK 연구소, 기업은행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향후 20년간 우리가 63조 원을 투자할 경우에 20년간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이익이 약 379조, 제가 숫자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에 의존해서 379점 몇 조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득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북 평화 체제만 이루어져도 분단 리스크를 줄여서 당장에 우리가 지금 외평채 금리만 해도 0.1%가 낮아지면은 우리 국가적인 이익이 수천억이거든요, 실제로. 0.1%의 외평채 금리만 낮아져도 분단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IBK 연구소에 향후 20년간 63조 원을 투자해서 379조 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다른 데 투자해서?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디에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화 자체가 중요한 면도 있지만은 바로 아까 이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우리가 앞으로 대륙으로의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통한 물류, 유통의 혁명, 그 다음에 자원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이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 한계 기업에 처해 있는 데들의 활로, 개성공단과 같은 활로가 존재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위성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남북 간의 이 합의는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로 지금 멈춰 있는 게 북미 간의 합의가 지금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와 이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그것은 북이 결정할 문제고 내지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북과 미국에다 맡겨놓으면 된다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고, 거기에 1단계 아까 우리 한미 간의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일단 단계적 점진적 해결이라고 하는 이 해법의 기초에서 1단계 합의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고, 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에서도 일정 정도 공식적이는 않지만은 연방의회 쪽에서 나오는 1단계 합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일정 정도 만들어내고 1단계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 1단계 합의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 주도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아마 아까 이제 오바마 시절에 전략적 인내 형태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언제 북미 간의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고 끊임없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역시 남북 간의 이런 문제도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전히 북방 경제와 평화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협상안이 해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각자 1분씩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또 광주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생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맞섰던 민주주의자, 그리고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의 정상회담의 길을 열었던 세계 평화 지도자로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아마 다음 주가 기일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어떻게 잘 이어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남북 관계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이것을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분단 76년, 한국전쟁 휴전 68년, 오랫동안 쌓여있는 불신만큼이나 또 이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이 넘는 동안 쌓여진 불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고 뭔가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사명으로서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이것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함께 고민하고 열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